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기다렸던 브로드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 컨콜에서 나온 내용이 투심을 살짝 위축시킨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내년 마진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간에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라클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연구원님? 브로드컴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억 달러로 컨센서스가 175억 달러였는데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다 AI 반도체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한 것에 좀 증가한 것에 좀 주된 요인이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내년 1분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제 AI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로 한 2배 이상 증가한 82억 달러를 기록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가 기존에 68억 달러였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 상승하다가 이제 시간으로 6%대 정도 이제 넘게 빠졌었는데 결국 이제 마진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콜 내용에서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AI 매출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기존 사업 대비해서 마진율이 좀 낮은 구조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반기 시스템 관련된 그 매출이 출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외부 부품 비중이 좀 증가를 하면서 이제 매출 대비 총 마진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로드컴 쪽에서는 그런 AI 매출 증가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매출 대비 이제 총 마진율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결국에는 오라클 실적 때 이제 얘네들이 자금 조달을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이제 불식되지 못했고 이제 브로드컴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AI 사업의 수익성 우려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 이후로 이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빅테크들의 그 AI 투자 확대에 대해서 좀 더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소 좀 보수적인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FOMC가 끝이 났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단기 국채 매입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네 가지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파월 의장이 이제 관세로 인한 그 물가 상승 그 효과는 이제 일회성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재확인시켜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단기 국채 매입과 이제 유동성이나 QE 기대감들이 이제 유입이 됐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경기에 대한 낙관론, 네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재확인했던 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12월 들어서 인하 가능성이 좀 재차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4.1%대에서 내려오고 있지 못하다는 점들이 그 근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국채 매입이 이제 QE라고 좀 확대 해석을 하는 그 일각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이제 과대 해석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11월과 같은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제한적으로 변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부터 지금까지 미증시는 뭐 변동성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 국면을 봤습니다.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할 수 있을지, 일단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시장의 하락을 좀 막아준 것 같은데 고용에 대한 둔화는 여전히 있습니다. 고용 지표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죠. 네, 1차적으로는 1월 말에 있을 그 FOMC 이전까지 이제 이연됐었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거기서 이제 물가 둔화라든지 아니면은 고용 둔화 같은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면은 좀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조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2월 인하 자체가 중요했다기보다는 뭐 내년도에 그래서 인하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것이냐가 결국에는 가장 큰 주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수가 우상향하기는 힘든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FOMC 이전까지는 그 금리 경로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오라클발 이제 뭐 반도체 실적에 대한 반도체 그 AI
AI 쪽에 대한 수익화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수가 지금은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자면 시장의 뭐 전반적인 대세 상승 산타 랠리, 연말 랠리보다는 종목별 안에서 차별화된 장세가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뭐 나스닥보다는 소형주와 이제 다우 지수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역시 이제 어제 940포인트로 연고점을 경신을 하고 소폭 하락을 했는데 뭐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든 이제 코스닥이 좀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대외적으로는 금리 상단이 어쨌든 제한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경기 낙관론이나 AI 투자 확대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대내적으로는 지금 현재 실적 추정치 변화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백기이기도 하고 연말 연초 효과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정부의 그 코스닥 부양 의지 등이 좀 증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나 이제 소형주 쪽에서 이제 더 유리한 환경이고 반도체 쪽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이제 좀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총 대비해서 좀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리는 업종에 있어서 좀 순환매 장세가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동향을 따라가 보자면 한 달 동안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종목이 로보티지라고 합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로봇주에 대한 시세가 최근에 굉장히 분출을 해줬었는데 로봇주 연말 연초에 계속해서 공략 가능한 시점인지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봇주 내년까지 끌고 갈까요? 1월까지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트럼프가 그런 로봇 산업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그 말의 맥락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과 미국의 그 밸류체인 이원화라는 큰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중순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 기계에 대한 그 섹션 232조 그 국가 안보 조사를 이제 시행을 했고 그 결과를 이제 받아봤는데 결국 거기서 나온 결론은 이제 중국 부품에 대한 의존도 리스크가 좀 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 해당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코스닥의 우호적인 환경에서 이런 이슈에 따라서 국내 로봇주들 특히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 쪽에 대해서 이제 좀 반응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이전까지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그래도 1월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코스닥 안에서 뭐 제약바이오도 점검을 해볼까요? 대장주는 알테오젠이 또 할로자인과 이슈 속에서 오늘도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역시 뭐 다 같이 간다라기보다 뭐 비난 치료제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세분화된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 쪽에 개별 호재가 있는 그런 개별주들에 더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점은 지금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그 중심이 되는 기점은 그 1월 달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바이오 업종 자체에 대해서 그런 호재들이 임상 그 타임라인이나 아니면 내년도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호재들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게 되는 그 배경 자체가 결국에는 11월에 확인했던 바와 같이 시장 유동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이제 금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FOMC에서도 이제 확인이 됐었듯 이제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 차는 있으나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좀 이제 단언을 해줬던 부분들이 좀 이제 긍정적인 게 어쨌든 금리 상단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빨아갔던 수급이 지금 좀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대형주인 바이오와 이제 2차 전지 쪽이 대안으로 떠올랐었던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개별 호재가 있는 모멘텀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호재가 있는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조방원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정도로 최근 하반기 들어서는 조방원의 아웃퍼폼이 기대만큼 나오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내내는 좀 시장을 주도해 줬었는데 조방원의 상승 내년도 초에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증시를 움직이는 그 주요한 팩터가 실적보다는 이제 유동성과 수급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2월 초에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익 추정치 상향이 이제 최근 들어서까지 이제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뭐 이제 방산이나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동안 이제 장이 좀 11월 달에 그 장이 안 좋았다 보니까 호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묻히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이제 1, 2분기까지 좀 그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소식인데 하나그룹의 그 호주 오스탈 기업에 대한 그 지분 인수 승인을 받았다는 호주 정부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네. 이제 기사가 났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 미국 내 사업 확보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분기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방원 지금 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까지는 좀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2차 전지를 물어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뭐 ESS 모멘텀, 로봇에 대해서도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여러 호재가 지금 맞물리고 있죠. 2차 전지 지금 신규 접근 가능합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이제 결국 모멘텀이 이제 ESS 매출 비중 확대라는 부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내년도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멀티플이 확장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중국에 대한 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중국의 그 12월 경제공작 회의가 이제 정확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회의가 진행이 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12월 초에 이제 정치국 회의를 이제 주최를 했었는데 네. 그 안에서도 보면은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16년도, 17년도와 동일하게 쓰였던 문구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국 감산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 더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경제공작 회의에서 실제로 감산 숫자가 구체화됐을 때에는 이제 내년도에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집중 분석 도와주셨고요. 결국에 또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잘 갈 때 전력기기도 수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반도체 하면 뭐 소부장도 있겠고 반도체 투톱 아직 포트 안에 못 넣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넣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주 위주로 여전히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비중에 없다면은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편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부장보다는 이제 전자나 닉스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외국에는 11월 달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제 거의 13조 원 매도를 하고 이번 달 들어서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된 영향으로 1조 원 정도 이제 순매수를 보여지고 있는데 이익 전망치의 견조한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최근 변동성 확대의 본질이 이제 펀더멘털 회소론이 아닌 이제 금리 정책이나 AI 버블론에 의한 펀더멘탈이 아닌 멀티플 조정 성격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이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1월 달에 있을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서 가이던스를 확인을 하고 1월 말에 있을 그 FOMC 전후로 기존 주도주들 그 대형주 중에서 이제 기존 주도주들의 그런 다시 이제 좀 재부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분석을 도와주셨는데 이 밖에 지금 현 시점에 연말을 앞두고 있고 또 새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 포트 한 번쯤은 점검해봐야 된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포트 안에 어떤 섹터를 넣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나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통점이 이제 내년도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됐다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미국 쪽 모멘텀이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가져갈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1월 중에 물가 재상승 우려가 만약에 이제 완화가 된다면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제 5월에 연준 의장 교체가 있는데 그 이전에 선반영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후 이제 2분기 때부터 1월 달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 인하에 대한 네. 그런 경로를 이제 재확인할 수가 있다면은 2분기부터는 조금 더 이제 지금보다는 완화적인 환경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낙폭과대 컨셉으로 접근을 해볼 만한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철강과 이제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 업종에서는 철강과 태양광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2차 전지, 그때 자동차도 짚어주셨는데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 2차 전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웃퍼폼 해주지 못했거든요. 내년도는 좀 기대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 조금 흐름이 바뀌어서 이제 그동안은 말씀해주신 대로 조방원이라는 업종이 관세에 대한 수혜주,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영향이 가장 적고 가장 무관한 섹터였기 때문에 이제 좀 강세를 보였었다면은 내년도에는 좀 반대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관세 때문에 그동안 눌려 있었던 가장 큰 피해주가 이제 자동차나 2차 전지 업종이라고 이제 본다면은 내년도에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좀 뒤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배당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로봇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밸류가 이제 부각되고 있는 네. 시점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 주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로봇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지연 다울투자증권 연구원과 전략적 투자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